지난번 회식 때 영상으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드디어 2명의 방구석에 새로운 MC분들이 오시는 첫날인데요. 그래서 방구석을 또 새 단장을 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그러네요. 되게 익숙하네요. 이제 새로운 MC들과 시작하는 첫 녹화인데요. 이분은 사실 공개가 됐습니다. 거의 없다님. 네. 거의 없다. 네. 더위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로 통일을 한 건가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저 모르는 사이에 네. 영상을 납품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납품. 저 자리에 나도 앉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로 하셨나요? 네네, 진짜로 했습니다. 패 끼치지 않도록 제가 네.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은 베일에 쌓여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MC인데요. 사실 이분은 저의 또 찐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파리 유학 반대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일단 그럼 불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사투리를 쓴 건지. 부산 사투리로 들리는데요. 다들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변영주 감독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방구석의 새로운 MC입니다. 찬실이는 복도 만치를 연출한 김초희 감독님입니다. 겨울의 피아니스트로 이제 감독 데뷔를 했고요. 우리 순이 그리고 산나물 처녀를 거쳐서 드디어 2019년 찬실이는 복도 만치로 한국 영화 제작가 협회상, 들꽃 영화상 대상, 또 디렉터스 컷 어워즈 올해의 비전상을 수상을 하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KBS 독립영화상, CGV 아트하우스상, 그리고 한국영화감독 조합상을 수상을 하면서 큰 호평을 끌어냈는데요. 그 김초희 감독은 이 현실과 환상을 뻔뻔하고 유쾌하게 넘나든 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초희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방송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변영주 감독님 자리를 뭐 제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근데 방구석에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니 살짝 언급을 해주긴 했는데 찐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초희 감독님이랑. 언제부터 찐친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고향 부산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죠. 우리 영화로 만났습니다. 영화로. 그렇죠. 네. 23살에 부산 카톨릭 센터 아. 단편 영화 제작 성스러운 워크샵. 곳에서 만났네. 네. 성호 그리면서. 성조. 그땐 제가 감독이었어요. 네. 감독님이셨어요? 오. 이 왔던 친구는 기억나? 야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네. 이 그때 배우였어. 제 기억이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인연이네요. 그렇죠. 네. 사연이 많은 우리 네. 김초희 감독님께서 뭐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지금. 똑 사세요. 깜짝이야. 여러분 이거 변영주 아. 감독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 변영주 감독님께서 방구석 일가를 떠나기가 아쉬워가지고 이 가득 사랑을 담아가지고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멘트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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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한 얘기 같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잘해. 네. 요즘 변 감독님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고. 난리가 진짜. 났다. 우리 병 감독님 이제 좀 있으면 국제적으로 놀게 되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국제 이런 것도 촌실어봐. 부국제에서 상 받으신 분 아니에요? 영화 공부도 파리 가서 하셨다면서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은근히 센스 있디. 아니, 난 거의 좋아. 거의 너무 귀여워. 이 두 분이 더해져서 방구석의 최강 입담을 기대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최강 입담을 풀어볼 첫 번째 영화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 가을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뭐하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거 다 도파민의 농간이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 오늘 이 영화의 원작 소설가가 방구석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은 방구석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모셔볼까요? 넣으세요. 아이고. 네, 박상영 작가님. 네.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못 보는 사이에 대도시의 사랑법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시사를 보고 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실감이 잘 안 나고 강남역에 그 빌보드가 엄청 크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내 작품 진짜 영상화 되는구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김초희 감독님하고 박사영 작가님하고 네. 서로 막 시나리오도 봐주고 막 그런 사이라고 들었는데 친합니다. 예. 얘랑 저랑은 성은 틀린데 이름이 같아요.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얘는 박한미, 나는 김한미. 한국 문학의 미래, 한국 문화의 미래. 영혼의 쌍디. 한국 문학의 미래라고. 우리가 영혼의 결이 비슷해요. 맞아. 아, 그래요?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계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얼루어라는 잡지에서 2020년에 올해 신진 예술가 이런 걸로 동시에 뽑혔어요. 아, 말 그대로 한미네. 네, 한미로서 만난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데스티니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그럼요. 제가 화보 촬영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화보 촬영 끝내고 오는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되게 그 칠적 장신의 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제 팔을 이렇게 잡더니 아이고 기운 좀 받읍시다 이러면서 저한테 아, 보자마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냥 갑자기 네. 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제 책을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그래서 예, 이 소설 본 순간 아, 이 친구는 앞으로 판권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그 쩐의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체면 이런 거 차리지 않고 바로 도킹했습니다. 도킹 딱 해가지고 작가님 예 기운 좀 받아갈게 이러고 야, 지금 한 30분을 떠든 것 같은데. 이제 소개를 이제 박상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박상혁 작가님은 2016년이죠. 소설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 라는 작품으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소설도 좋아하지만 이 소설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부산국제영화제 맞아요. 라고 하는 단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두 개의 단편을 포함해서 총 7개의 단편이 실려있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는 작품을 첫 번째 단행본으로 내놓으셨고요. 또 이제 소설집으로 보자면 대도시의 사랑법, 1차원이 되고 싶어, 믿음에 대하여까지 사랑 3부작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들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때 이제 도서 사이트였죠. 알라딘에서 20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이 되셨는데 그때 추천평 중에 한국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아준 작가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행본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한강 그리고 황석영 작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터내셔널 부커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손꼽히는 국제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며 이제는 사실 뭐 명실상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로 발돋움하셨죠. 야, 상영아, 너, 야, 나도 도킹 좀 해야겠다. 야, 상영아 안 본 사이에. 한국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준 작가라는 말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게 근데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 한대길래 읽었는데 딱 편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되게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되게 가공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던지는 것 같지만 되게 오래 고민을 하고 나온 글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상현 작가님의 원작으로 만든 그 화제의 작품이죠. 그걸 함께 볼 텐데 네. 거의 없다님이 오늘도 역시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대도시의 사랑법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주인공은 2명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강의실 앞쪽에 대충 구겨져 있어도 눈에 띄는 미모와 강의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나가 당당하게 니코틴을 충전하는 대범함을 가진 도시 여자 구제이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그런 그녀를 딱히 관심 없게 지켜보는 비밀의 도시 남자 장응수입니다. 엄청나게 잘생겼네요. 요즘 얼굴이야. 둘 다 엄청 세련된 네. 얼굴이죠. 네, 대도시적 얼굴. 네. 남의 시선에는 전혀 관심 없는 여자와 남의 시선을 모두 무시하는 남자가 배프가 된 건 모종의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흥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제이에게 들킨 적이 있었죠.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럼 나랑 팀플이나 같이 할래? 왜? 내 약점이라도 잡은 거 같냐? 호구는 취미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흥수는 제이가 보통 사람들처럼 후지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이는 그렇게 후지고 뻔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야, 그렇게 까칠한 척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 내가 언제 해? 장수,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이 정도면 영혼의 단짝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둘이 무슨 학구적이고 모범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 아웃사이더 기질과 유흥 본능으로 의기투합했고 마음껏 썼고 계산하지 않았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던가요? 이 둘은 관절이 아파서 부서지도록 춤을 추고 속이 아파서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엔 해장을 하다가 술을 끊든 가야지 진짜. 나도 술 얘기만 나와도 너 토할 것 같아. 네발 짐승이 되기도 했죠. 인간 아님. 이거는 거의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 양쪽이 다 아프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던 이 두 사람은 얼마 후 나는 생활비만 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제2의 집으로 들어갔다. 결국 살림을 합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에 눈 돌아가서 몸 섞으면서 같이 사는 동거가 아니라 편의와 우정에 기반한 동거 생활. 물론 이러다가 둘이 눈 맞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나고 예쁜 이들이니만큼 이들은 끊임없이 연애를 합니다. 어디서 반내가 나는데? 느낌이 빡 왔는데 얘 막 사랑부터 하려고 들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게 왜 문제야? 흥수가 마음은 주지 않고 즐거움만 사과? 취하는 얄밉고 자기 방어적인 사랑을 했다면 안 불안하냐?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 그 시간에 연애를 하지. 제이는 방어 따위는 하지 않는 전심전력 연애 노선을 취하는 스타일이었죠. 봐봐. 근데 이게 뭐죠? 내 전화는 안 받으면서 다른 여자 페북엔 좋아요 눌렀어. 이상하지 않아? 야, 이 새끼 조져. 남친이 왜 다른 여자 페북에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뭐가 미안한데? 누나인 줄 몰랐어요. 안 닮았잖아. 야! 아, 친누나라고요? 퍽이나 당신 그렇겠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도 어떤 남동생이 친누나 페북을 봐요? 너가 지금 날 못 믿고 있잖아. 원래 이렇게 걸렸을 때 난 그게 제일 1차 속상한 거라고. 버럭한 다음 정말 몰라? 너가 훨씬 예쁘잖아. 2차 닭살 멘트를 날리는 남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장수,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네, 다음 환자분. 보고 싶어, 그 사람이. 그래서 흥수에게는 없는 상처들이 제이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너 그냥 나랑 즐긴 거잖아. 뭐? 어떤 미친 새끼가 너 같은 클럽 죽순이 진지하게 만나겠냐. 제이는 누구보다 진짜 사랑이 하고 싶은데 상대방들은 왜 이렇게 지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까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각자의 방식으로 쿨하게 살고 싶은 두 사람이 전혀 쿨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담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든 타협안을 찾는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한 건 대도시를 살아가는 누구도 애정과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1인칭 화자를 중심으로 4편의 연작 소설이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소설 시장의 유통 방식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단편 소설과 중편 소설 위주로 이렇게 청탁이 신인 작가들에게 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씩 챕터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략적이었던 네네. 그냥 안 움직입니다 우리. 난 다 계산이 있지. 근데 이 청탁에 들어오는 게 그런 거죠. 그거를 먼저 연재를 해보고 반응을 보겠다는. 약간 그러니까 테스팅 베드의 성격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영이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4편의 사랑 얘기를 써보자. 근데 그 4편의 사랑 얘기가 각기 다른 감정을 다루고 있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널리 통용되는 그런 감정들을 한번 다뤄보자. 좀 탐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과학자처럼. 그래서 저의 어떤 탐구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문판을 번역해 주신 안톤 허님께서
그 동시대에 내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작품과 작가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운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피드백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목은 대도시의 사랑법. 이건 왠지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 같기는 한데 작가님이 직접. 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약간 땡. 퀴즈 프로그램이요. 예. 무당이야? 이걸 어떻게 다 맞춰? 아, 대단- 작가님께서. 예. 네, 이거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을 처음부터 사실 구상을 해놨었고 아. 대도시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소수자들의 사랑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소수자들에게 대도시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쉽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익명이 되기 좋기 때문에 공간성의 대도시의 의미도 너무 중요했고 인간이 너무 외로워지는 공간이 또 대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서 고독을 느끼기 좋은 공간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상영 내도 대도시의 사랑법 이 제목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런데 상영이 소설은 MZ들이 좋아해. 난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한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누나 먼저 얘기해도 될까? 얼마든지. 일단은 잘 읽혀. 아, 그지, 너무 그지. 잘 읽혀. 2단은 너무 짠해. 3단은 네 얘기 내 얘기 할 거 없이 너무 공감돼. 근데 요번 영화도 그런 것 같아. 장수,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작품이 드디어 영화로 탄생을 했는데요. 소설이 출간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영화 제안은 언제 처음 받으신 거예요? 아, 되게 운이 좋게도 사실은 2019년에 출간되자마자 그 많은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 중에서 제일 비전을 많이 제시해 주셨던 회사가 박스라는 회사였거든요.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이는 뭐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화 감독님이 또 패키징이 되어 있고 감독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2019년에 바로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화가 2019년에 계획이 됐고 영화로 만들어서 극장에 걸리기까지 5년이 걸린 셈이네요. 그때 그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고 지난한 여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보통 최대한 빠르면 3년이고요. 보통 5년 정도 걸리는 것 5년이면 같아요. 그렇게 긴 거는 아니야. 네. 짧지는 않지만 네. 아주 긴 건 아니야. 그럼 영화계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거죠. 쩐이 안 들어와도. 대단하다. 이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사실 국내 개봉 전부터 이미 해외에서 먼저 이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게 얼마 전에 열린 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초청이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 세계적인 감독이나 배우의 신작을 소개하는 부분인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초청된 이전 한국 영화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 기생충,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도 있고요. 또 김지훈 감독의 밀정 같은 이런 작품들이 바로 이 부분에 앞서 소개가 되면서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그런 영화들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거기도 같이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네. 저를 쏙 빼놓고 감독님 야, 니 당연히 못 가지. 돈 당연하지. 든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그러니까, 알아. 아니. 누가 이거 가자겠노. 내가 옛날에 PD를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데 홍보에 찐으로 도움이 진짜 바로 되는 내가 홍보에 배우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누나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내 돈을 다 틀었으라도 언니를 캐나다에 보내줄 수 있다. 한미야 가고 싶나? 이렇게 한다. 가고 싶나? 내가 바로 쏴줄 거야. 아니 내 진짜 누나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네가 원한다. 나 돈도 없잖아. 뭘또 싸준다고. 영화제 끝났다는 거 이미. 영화제 끝났죠?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쉽게도 끝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고은, 이상현입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눈치 보는 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 제리와 세상과 거리 두는 법에 익숙한 흥수가 동거동락하면서 펼치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돌아온 방구석 1열에 저희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원작 소설 작가이신 박상영 작가님께서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를 쏙 빼놓고
저희 대도시의 사랑법은 10월 1일 화요일 날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돌아온 방구석 1열도 대도시의 사랑법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극장에서 만나요. 이 영화를 만든 이현희 감독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 한예종 출신의 이현희 감독님은 그 데뷔작이었죠. 김래원, 임수정 주연의 ING. 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고등학생들의 그 청춘 로맨스를 굉장히 그 섬세한 연출력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만드시면서 호평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와 함께 사라진 그 보모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죠. 미싱 사라진 여자. 이 영화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추리극이죠. 탐정 리턴즈까지 그야말로 이 다채로운 장르를 오가시면서 이제는 사실 그 충무로를 대표하는 그 중경감독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현희 감독님 참 놀라우신 게 그 사실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장르만의 역할을 또 충실한 영화들을 계속 만드시잖아요.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이 굉장히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장르 안에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니하고 내하고 만나서 맨날 복작복작하다가 사랑이 이어지다가 멀어지다가 이런 거는 너무 식상한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이를 둘러싼 어떤 남자들이 있고 제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영원히 나아가는 얼마만큼 좋아해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거든. 저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 고독이 한 스푼 더 추가된 이런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를 이현희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다. 대도시의 사랑이 아니라 대도시의 사랑법이니까 네. 얼마나 굉장히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한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미싱이라는 이현희 감독님의 전작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때 그 어떤 두 여성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연기 디렉팅도 되게 섬세하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물의 매력과 어떤 섬세한 연기가 주된 장르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한테 맡겨보면은 좀 믿을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네. 자, 대도시의 사랑법에 수록된 그 4편의 단편 중에 제이가 이제 가장 먼저 독자들을 만나는 단편이에요. 네네. 이 제이라는 챕터가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그 소설의 제일 먼저 서두를 여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의 감정 중에서 우정이라는 감정으로 흔히 불리는 어떤 그런 감정의 결을 다뤄보고 싶기도 했었고 또한 20대 초반에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치기 어린 사랑의 모습이랄까?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다니고 그 결핍을 느껴왔던 그 시절의 단면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처음 쓰게 된 거였고요. 뭐 저의 20대 초반 시절이 많이 담겨 있고 그때 대학교 앞에서 저도 살았었고 그 대학교 앞에 자취를 하던 애들끼리 일종의 대한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이제 반찬도 막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술 먹고 서로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많이 펼쳤어요. 그때 그 기억들이 너무 이렇게 아련하게 남아 있어서 그 시절을 복원하고자 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복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건 완전 뭐 현실 100% 고증이라 볼 수 있지. 그럼 또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이현희 감독님은 4편의 단편 중에서 왜 제이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좀 몰입하게 된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현희 감독님이 저랑 그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그 나이가 같다 보니까 딱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아, 청춘은 이미 다 떠나갔고 이미 멀리 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부여안고 있다가 아,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그 이현희 감독님은 약간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 청춘 시절을 잊기 전에 내 청춘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다루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좀 아련한 것들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13년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비교를 부린다거나 꾸며내지 않고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제이 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0대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없다면 20대에 접어들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무용한 고민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나이는 정말 20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다 사는 것에 쫓기든 사람들이 그 고민을 덮거나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고민이 떠오르는 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무용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사실 들어주기도 힘들고 들어줘봤자 귀찮고 이런데 바로 이 영화는 그 무용한 고민을 서로가 들어주잖아요. 제이는 흥수한테, 흥수는 제이한테. 저는 그 부분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뭐하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면 김고은 배우에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만 잡고 살게. 사실 이전에 워낙 큰 흥행작 1000만이 넘었죠. 파묘. 예, 파묘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 이 영화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가 좋아했던 그 김고은 씨의 매력을 또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나중에 못 해봤다고 후회하기 싫어. 사실 김고은 씨가 이 영화도 그렇고 일단 등장을 했다 하면 약간 휘어잡는 게 있어요. 몰입하게 약간, 하죠. 예, 빨아들이는 게 좀 있죠. 사실 약간 정상에서 벗어난 캐릭터를 연기할 때 가장 본인하고 색깔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파묘에서는 무당 화림역을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게 소화를 하면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 파묘 김거은 파묘의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연기하고 있음에 더욱더 새삼스럽게 더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앞선 작품이 워낙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인상을 강하게 얻으며 그 다음 작품 볼 때 좀 어떻게든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파묘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제이라는 캐릭터가 보통 스테레오타입 여자보다는 진짜 몇 걸음 앞서 나간 캐릭터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자유분방하다 이런 말로 하기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영화 안에서 보면 자기의 옷이 힘듦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걸 또 가볍지 않게 이렇게 탁 넘기는 그 김고은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한 13년 정도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에도 그렇지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다 빼고 이 캐릭터를 관객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사나 이런 것들 다 지우고 그렇지. 근데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기로만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면 많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20살 때는 20살의 맞아. 얼굴이고 33살 직장인일 때는 직장인의 얼굴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고은 씨의 캐릭터 해석에 너무 놀랐던 게 이게 어떤 장면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제이가 진짜로 제이가 지을 법한 표정을 짓고 제이가 걸을 법하게 걸으면서 제이가 해야 될 말들을 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 그 시간에 연애를 하지. 그때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영혼이 통했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해석이 매우 뛰어나고 어떤 작가가 의도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되게 뛰어난 배우란 이런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럼 나랑 팀플이나 같이 할래? 왜? 내 약점이라도 잡은 거 같냐? 남군 네 남친이랑 싸울 때마다 출동하는 호구냐? 못 갈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갔지. 야, 이 새끼 조져. 사실 그 파친코에서 처음 이제 저는 이 배우를 봤는데 목사역이었죠. 그때 이제 노상현 배우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느꼈던 건 굉장히 그 표정 자체가 뭔가 좀 늘 좀 비밀 있는 얼굴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매번 자기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이 작품 속에 이제 흥수라고 하는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둘만의 것들이 있어요. 제희와 나만의 것. 이건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비밀들이 있는데 뭔가 노상현 배우가 딱 등장을 하면서 아, 이제 믿고 쭉 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작자로서는 어떤가요? 김고은 배우와 노상현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네. 그때 어떤 감정? 아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 헬스장에서 지금 폼롤러로 등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 등을 막 이렇게 조진다고 하죠. 등을 조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현희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맨날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요거 심상치 않다. 받았는데 캐스팅 됐다고. 고은 씨랑 노상현 배우 됐다고. 그렇게 듣는 순간 길고 긴 영화의 여정이 드디어 이제 찍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좋았어. 느낌이 빡 왔는데 얘 막 사랑부터 하려고 들 것 같아. 소설에서는 영이라는 이름의 캐릭터고 영화에서는 흥수인데요. 이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소설 속에서 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에 대해서 좀 자유분방하고 좀 당당한 캐릭터를 좀 더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퀴어 작품에서 봐왔던 퀴어 캐릭터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고 그 메이저리티의 시선에서 대상화된 측면의 퀴어들이었다면 되게 주체적이면서도 온전한 삶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퀴어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영화 속의 흥수 캐릭터는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쉽게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좀 더 숨기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불화하는 모습이 좀 더 강조된 그런 캐릭터로 나온 것 같아서 왜? 내 약점이라도 잡은 거 같냐? 두 개가 좀 해석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흥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거는 아마 시나리오 작가님께서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어울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굳이 흥수여야 되는 이유는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 흥부라고 지을 순 없잖아요. 대도시의 사랑법인데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흥부야. 그런 이질성을 노렸을 수도 있죠. 그렇지. 역시 누나 난다 그래.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대도시의 생각하지. 흥수는 뭔가 이질적인 그렇지만 진짜 도회적으로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태생적 아웃사이더 기질과 유흥 본능으로 의기투합했고 마음껏 썼고 계산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포스터에 적힌 순도 100% 찐사친이라는 문구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사친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 필요 없어요. 네. 미리 밝혀둔 거. 아니, 그러니까 여사친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뭔가 이런 남사친, 여사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진짜?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사친이지만 이렇게 손만 잡고 함께. 여사친 손을 왜 잡아요? 아니 그냥 자면 되는데 왜 손을 우리끼리 뭐 손을 잡아? 아니 계속 말씀해. 너무 솔직해. 저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남사친이 꽤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남사친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이성 친구는 어느 한쪽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어느 한쪽이 더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근데 그 감정을 참을 수 있을 수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어쩌셨어요? 20대 때. 맞아요. 맞네. 20대 남사친 여사친이었잖아.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이제 각자의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없었다며. 작게 들어가나요? 그게 작게 없었다면 들어가나요? 뭐 이제 코드가 달랐어요. 아, 되게 철벽을 치시네요. 일말의 여지를 안 주려고. 와 20년 전인데도 20년 전인데도 아니야. 근데 저렇게까지 잘 맞는 친구가 사실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 되게 판타지 같다고 느끼실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게 나에게는 좀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판타지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걸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판타지와 현실의 그 경계가 굉장히 잘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똥 먹었어? 왜? 진짜 좋은 말 할 때 나라. 나쁜 말로 하면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현희 감독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판타지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존재로 보이는 관계로 만들게끔 하고 싶었다. 그런 점에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소설에도 나오지만 제이는 나를 통해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 멋 같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찮게 거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쩜 이런 명문장을 만들었는지. 아, 그 진짜 네. 왜냐면 소설을 읽어보면 와, 이걸 영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빌드업이 이게 잘 쌓여야 되잖아요. 사실 어떤 특정한 장면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는 그 정서를 잘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소설이 가지고. 네, 소설이 갖고 있는 뭔가 되게 발랄하고 좀 까진 애들 같지만 쓸쓸함이 좀 이렇게 묻어나는 그 두 사람의 만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정서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옥탑방도 아닌 것이 투룸도 아닌 것이 하는 그 방 구조에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정서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원작자인 박상영 작가님이 네. 관전 포인트를 딱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의 음악 사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음악 감독님 프라이머리. 예, 님이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톤과 잘 어울리게 굉장히 세련된 음악이 적시적소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듣는 재미도 굉장히 있었고 음악 역시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거 다 도파민의 농간이야. 보고 싶어. 그 사람이. 아니 근데 개봉할 때마다 뭐 100만 넘고 그러면 어떤 공약을 하는데 이번에 박상영 작가님도 100만 넘으면 공약 하나 하셔야죠. 이미 하셨구나.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지금. 뭐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100만 넘으면 뭐 무슨 공약 해볼래? 100만 넘으면 잘 된 일이죠. 그거. 아이 왜? 릴스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릴스요? 100만 넘으면 100만 넘으면 네.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할까? 뉴진스 같은 거. 뉴진스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뉴진스. 그러니까 번이지만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허락할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진스의 노래로 네. 100만이 넘으면 박상영 작가님의 릴스를 네. 프리미어로 저희에게 슈퍼챗을 쏘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진짜 유튜브 같네요. 예. 이 정도 멘트는 달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치는 멘트. 네, 10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더불어 저희 인스타그램 SNS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정모 날짜 업로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